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폭염이 맹렬한 기세를 올리고 있고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8월 2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동구의 한 도로에 재포장 공사를 두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높아진 도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농산물 유통 종합처리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선별과 저장, 유통까지 가능한 시설입니다. 경찰이 한 자치구의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도로 포장 업체 선정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인사동의 전통 가게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와 값싼 중국산 기념품에 밀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하왕 1-5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무학봉길에 있던 기존 도로의 높이를 올리고 재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은 높아진 도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주민들이 높아진 도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옆으로 높다란 옹벽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옹벽 뒤로는 도로가 있는데요. 기부 체납으로 하왕 1-5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 체납을 한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의 끝부분이 지나치게 경사가 심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 건데요. 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도로의 표고가 높아진 거죠. 제가 손으로 그 경사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듯 경사가 심한 도로였습니다. 그런 도로를 이렇게 깎아지르듯이 평탄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도로가 높아졌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요. 또 일조량이 상당히 감소했고 무엇보다 재산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간중간 화면에서 보니까 이 기둥 같은 것들도 보이던데 이 기둥은 무엇입니까? 네, 저건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기초 공사를 한 거죠. 아파트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음벽 높이가 4m 정도 되는데 밑에 옹벽까지 합치면 6-7m 정도 됩니다. 이 방음벽까지 설치하게 되면 이 아파트 자체가 반지하화 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했고 현재는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방음벽을 반대하고 있고 하지만 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서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까? 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 자체의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방음벽이 반드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이 정도 높이가 아닌 조금 축소해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도로라고 하면 공공시설이죠.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의 입장도 궁금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과 재개발조합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먼저 구청 입장부터 말씀드리면요. 직접 구청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구청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아파트와 재개발 조합 간에 풀어야 할 민사적인 부분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도로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준공 허가를 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방음벽 설치 부분 역시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는 이 부분 역시 성동구청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하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구청과 재개발조합 측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주민들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지금까지 공사 과정에 전혀 주인이 개입할 수 없었다. 주민이 전혀 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남은 공사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새로운 아파트 입주자들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빠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한 행당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도로라는 건 공공이 쓰는 기반 시설인데 공공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성동구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경기도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파주의 경우에는 장단콩이 그중 하나인데 이런 농특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시설이 파주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의 내용 알아봅니다. 이상범 기자. 네, 파주동업기술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유통종합처리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네, 파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선별과 저장, 유통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설입니다. 네, 파주시는 25억 원을 투입을 해서 7,300제곱미터 규모의 처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달 중 착공해 오는 11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처리장에는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체 과정을 소화해 왔는데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농민들에겐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장단콩의 경우 브랜드 수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농민들이 모인 장목반에서 각자 장단콩을 선별 후 농협이 소매하는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웠는데요. 이 유통종합처리장이 들어서면 선별과 건조, 저장과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단콩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유리해진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장단콩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콩 과수 유통 처리장이죠. 콩 과수 유통 처리장이라고 하면 과일도 취급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 생산 과일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DMG 사과만 일단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처리장에서 공동 선별한 뒤에 출하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콜드 체인 시스템, 즉 유통 과정 전체에 저온을 유지해서 신선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DMG 사과 생산량을 내년부터 450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범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농산물 유통 종합처리장이 건설돼 농가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진구 군자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거주자 58살 조모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외벽이 그을리고 가재 도구가 소실돼 1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조 씨가 세탁 중 신호를 이용해 옷에 묻은 기름때를 제거하려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보행자를 치고 하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 박모 씨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보행자 전모 씨가 하천 밑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모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공장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작업 공구가 일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경찰이 한 자치구의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도로 포장 업체 선정 당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파구청 도로과 공무원 5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한 도로 포장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체 선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은 이미 한 차례 구청을 압수수색해 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송파구는 당혹스럽지만 일단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파손되고 이러면 단가 계약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가격을 싸게 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지 그게 저희들도 그래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수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예요. 경찰은 현재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해 금품 내용과 향응 기록이 적힌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인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뇌물 부분도 그 정황 혐의점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딱 드러나고 나온 게 없으니까 혐의 가지고 수사하기 때문에 그게 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요. 한편 경찰은 서울 시내 다른 구청에서도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엄입니다. 반기는 노동자, 울상 짓는 자영업자, 어떤 얘기일까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금 인상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얘기인데요. 월급이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3년 차인 김광태 씨.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월급 너무 많이 오르면 좋아하지 않아요? 왜죠? 응? 월급 많이 오르면 사람 잘릴 거 아니야. 저 주민한테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럼 선생님이 좀 바라시는 점은 뭡니까? 월급 적게 올려도 자르지 않는 거. 서울의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수년간 경비원 해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경비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경비원 감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원들을 줄인다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게 될 거다. 즉 경비비 인상은 곧바로 아파트 재정 운영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이는 관리비 상승과 경비원 감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해보니 월 평균 적게는 3,000원, 많게는 4,000원 정도의 관리비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리소 직원까지 고려한다면 월 평균 최대 6,000원 이상이 인상될 것이라는 게 이곳 아파트의 설명입니다. 입주민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인 흐름에는 찬성하지만 당장 인상되는 관리비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 물가고 뭐고 다 지금 인상이 된 상황이라 그분들도 최저임금은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면 고지서가 뭐 몇천 원씩 훅 이렇게 뛰어오르면 그것도 또 저희들한테는 부담은 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연합회와 경비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안정을 택한다는 것. 여기에 40, 50대의 젊은 세대가 경비직에 몰리는 것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젊은 인력들이 경비원 하겠다고 오면 누가 나이 많은 경비원을 쓰겠습니까? 젊은 사람을 쓰죠. 그렇게 되면 고령층은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그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는 거죠. 2014년도까지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만 받는 경비직 감액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 경비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액 적용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최저임금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업종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적인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비직 등 특성화된 직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결국 해법을 위해 정부로 공이 돌아간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모든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줄거나 관리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사동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화랑과 필방 등 전통 수공예 가게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인사동의 전통 가게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와 값싼 중국산 기념품에 밀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2002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 거리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금지된 화장품 가게들과 일반 카페, 그리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이 즐비해 있습니다. 반면 전통 가게들은 한 가게 건너 한 가게씩 드문드문 보입니다. 심지어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와 외국 음식점, 노래방, 호프집도 인사동 문화지구 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전통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사동을 떠나고 있기 때문. 전통 문화 가게인 표구, 공예, 골동품점 등은 업종별로 많게는 50%까지 감소했습니다. 옛날에 그 전통 물건은 거의 없어요. 그 물건이 있어도 뭐 중국 거고 이걸 떠나서 저기 들어오는 자체가 임대료가 워낙 비싸니까 매년 10% 이상 보시면 돼요. 전통 문화 상품을 판매하던 상점들은 고육지책으로 가판대에서 값싼 중국산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간판만 걸어놓은 채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중국산 가게, 뭐 중국 용품 다 들어왔잖아요. 명동하고 뭐가 달라요? 상황이 이렇자 전통을 찾아 인사동을 방문한 외국인과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전통 문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각종 프랜차이즈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적인 것을 찾으려고 오셨다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사지 않고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지난 2002년 전국 최초 문화지구로 지정된 종로구 인사동. 15년이 지난 지금 전통 거리로서의 명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사동 문화지구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송지현 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동 문화지구 내 금지 업종이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합니다. 단속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서울시 조례안 제6조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지구 안 입점금지 업체에 대한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프랜차이즈 등 문화지구 지정에 맞지 않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처벌 기준이 있지만 구청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를 그러면은 낸 곳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구청은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까? 종로구는 과태료 처벌 기준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수백 개의 금지 업종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어떤 업종이 입점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 지금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서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체계를 잡고 나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이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구가 제재를 미루고 있는 사이 인사동 문화지구에는 금지 업종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전통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이란 고역과 함께 매출 하락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인 암. 하지만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 5대암은 조기에 발견만 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기 발견을 위해선 건강검진이 중요한데요.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하면 여유롭게 검진받을 수 있고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소개합니다. 3년 전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화섭 씨.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덕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 좋다라는 불안감 같은 그런 거를 가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거는 참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암과 간암, 대장암 등은 비교적 발견하기 쉽고 조기에 치료할 경우 완치율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을 하셔서 치료를 해야 좀 경한 수술로서 또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고 그렇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선 건강검진이 최선. 여름철 휴가 기간을 이용하면 여유롭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기관이 주말 검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자궁 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위암과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면 홀수년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40% 정도 조금 윗돌고 있고요. 이 중에 의료 수급자분들은 사실 더 암 검진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국가 암 검진 검진율을 대략 한 50% 이상으로 늘리고자. 경기도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거리 캠페인과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8월 2일입니다) 8.2 마치 빨리빨리를 연상케 하는 날짜입니다. 하지만 날짜가 주는 어감과는 다르게 오늘 역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며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고 계실 겁니다. 쉼표가 길어지면 마침표가 되겠지만 적당한 쉼표는 삶의 느낌표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요? 어떠한 멋진 음악도 쉼표가 없인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이 지칠 땐 잠시 쉬어가십시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